네, 안녕하세요. 푸틴이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그리고 쏘기 전에 미국에 통보를 했다. 이런 아주 예외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쫄아가지고 자백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유럽이 격분을 합니다. 네, 오늘 왜 격분하는지도 좀 살펴보고 또 거기다가 이 짐승 같은 두 존재, 푸틴과 김정은이 서로 또 짐승을 한 70마리 또 주고받았어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21일 새벽 5시 우크라이나 드니프르시에 미사일들이 떨어졌습니다. 이 텔레그램에 이 진본성이 확인되지 않은 동영상이 게재됐어요. 저는 이 동영상이 뭐 가짜거나 혹은 짜집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저렇게 동시에 여러 탄두가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런 식으로 이제 드니프르를 공격을 했는데 미사일이 떨어지자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미국에서는 즉각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IRBM으로 보인다.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영국 전문가로부터는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SSX-31이라는 소리가 일찍부터 나왔어요. 푸틴이 변명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으니까. 단지 우리 언론이 거기에 주목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냥 ICBM이니까 ICBM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IRBM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 5500km 이하이죠. 사거리 5500km 이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 부릅니다. 우리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공식적으로는 모두 사거리가 1000km 이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단 탄도무게를 줄이면 곧바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바뀌도록 돼 있죠. 현무 5 같은 경우에 충분히 5000km 가고 남죠. 탄두 무게를 한 1kg, 뭐 2kg, 1톤, 2톤으로 줄이면. 자, 언론에서 이제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IBCM이 아니라 ICBM인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이 곧바로 터질 것 같은 상황인 듯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죠. 한국 언론의 냄비 근성 역시 맹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조선일보, 우크라이나에 ICBM 쐈다. 매일경제, 러시아 ICBM 발사. 한국일보, 우크라 스톰 섀도우 쓰자 러시아 ICBM 날렸다. 그래도 이것이 우크라 쪽의 주장이다라고 얘기한 건 매일경제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ICBM 쐈다를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네, 냄비 근성 아주 뭐 대단하죠. 뭐 계속입니다. 예, 저기 MBC 뉴스 러시아 ICBM 발사 서방의 서늘한 경고. YTN 미국 러시아의 핵 협박에 정면 대응하겠다 그랬다. 우크라이나는 ICBM을 발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라고 따옴표를 해서 다행이에요. YTN은 또 연합뉴스TV 여기도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따옴표를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보도가 나오기 훨씬 전에 그 우크라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 쪽하고 영국 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의 호들갑을 참지 못한 건지 푸틴이 직접 나서서 진화를 했죠.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공개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В ответ на примен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 британского дальнобойного оружия 21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анесли комбинированный удар по одному из объектов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Украины.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в безъядерном гиперзвуковом оснащении. Мы считаем себя вправе применять наше оружие против военных объектов те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рименять свое оружие против наших объектов. А в случае эскалации агрессивных действий будем отвечать так же решительно
и зеркально. Об этом рекомендую серьезно задуматься и правящим элитам те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вынашивают планы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отив России свои воинские контингенты. 뭐 완전히 그 얼굴 표정하며 저 말투하며 마피아 두목에 완전히. 네. 이 푸틴은 이제 해당 미사일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SSX-31이며 극초음속 마하 10의 속도로 날기 때문에 요격할 수 없는 절대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에 미리 통보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게 마하 10을 못 날죠. 그 종말 단계에서 이 공기 마찰 때문에 못 납니다. 뭐 무슨 수를 써도 못 날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요격 불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또 국내에서는 또 이 러시아를 우르르고 푸틴을 우르르는 그런 그 언론사와 기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기 때문에 마치 마하 10이라서 요격 불가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마음대로 해요. 예, 뿐만 아닙니다. 러시아 지배 집단 내부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급 당황하며 봉숭아 학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 중에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지시가 핫마이크에 잡힌 겁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Да, у меня брифинг. Да, у меня брифинг. 네. 그러니까 노 코멘트 해라. 그러니까 안에서도 완전히 봉숭아 학당이 벌어진 거죠. 예. 예,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은 거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언급이 왜 유럽을 화나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1988년에 체결된 중거리 핵전략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INF라고 하죠. 이건 철저히 서유럽을 위한 것입니다. 서유럽을 위한 그런 조약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째, 중거리뿐 아니라 단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1000km 이하인데 500km 이상인 것. 그러니까 중거리는 1000에서 5500까지. 그래서 서유럽을 보호를 해요. 이게 그 당시 1988년 당시 이 조약이 서명됐던 당시의 지도예요. 지금 뭐 중앙아시아 또 지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그 발틱 3국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그리고 저기 약간 좀 불그레하게 돼 있는데 저기가 이제 동구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은 둘로 나눠져 있어서 예, 저 녹색 저기가 이제 서독이죠. 이 시베리아 남부에서요. 런던을 쏘면은 그게 한 5,000km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0km쯤 5,000km 이하만 5,500 이하 만들지 말자. 그러면 이제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다 이제 뭐 다 커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km 이상이라 그러면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예, 그 다음에 뭐 스웨덴, 예, 뭐 그리고 핀란드, 여긴 그때 나토는 아니지만 노르웨이 이런 데들이 전부 타격당해요. 500에서 1000 사이에. 그래서 500에서 1000이 거기 끼어 들어가 있다고요. 500에서 1000을 끼워 넣으면 저 빨간 당에서 쏴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동구권에 와서 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단거리는 소련 서부에서 서독,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를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에서 1000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단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500 이상의 단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둘째는 뭐냐면 참 특이한데 핵탄두뿐 아니라 비핵탄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중거리 핵전력, 그러니까 핵전력 조약이에요. Intermediary Nuclear Force Treaty예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비핵탄두도 안 돼. 그리고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안 돼. 예, 특이하게 해놓은 거죠. 예. 셋째가 뭐냐면 비핵탄두에 관해서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만
이제 금지돼요. 무슨 얘기냐면 해상 발사나 저기 뭐야 그 잠수함 발사는 오케이야 또 공중 발사도 오케이고 이거는 미국과 서유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공군과 해군이 소련에 비해서 압도적이었으니까. 핵탄두는 따로 무거운 것들은 따로 이제 그 스타트 조약에서 따로 나중에 이제 제한을 받게 되고. 예, 다시 말하자면 이게 INF 조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뭐를 위한 거냐면요. 유럽에 대해서 비핵탄두든 핵탄두든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쏘지 마라. 그거예요. 조약의 핵심 컨셉이. 그래서 500km부터 5,500km까지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아무튼 미소 혹은 미국 러시아 간의 이 전력을 제한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조약. 하나는 핵에 관한 뉴스타트 조약, 또 하나는 중거리에 대한 INF 조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뉴스타트 조약은요, 2011년에 이제 오바마 때 맺어져 갖고 앞으로 2026년에 끝납니다. 아마 이거 갱신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전략 핵탄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00KT, 100킬로톤 이상을 전략 핵탄두라 그러는데 전략 핵탄두에 관한 육해공 전력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크게 셋인데 배치된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의 총량을 700개로 묶는다. 배치된 탄두 및 전략 폭격기의 총량을 1550개로 묶는다. 지상사일로 잠수함 발사관 전략 폭격기의 총량을 800개로 묶는다. 굉장히 심플해요, 원칙이. 그래서 저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의문이 좀 들죠? 이게 오바마 때 맺어진 건데, 아니, 이미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인데, 중국은 뭐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왜 러시아랑만 저런 조약을 맺었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 조약이 미, 중, 러 간의 3자 조약이 되지 않는 한 아마 갱신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6년에. 그 다음에 이제 INF 조약은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저거는 냉전 때 맺어진 거예요. 냉전 말기에 1988년에. 그러니까 소련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소련한테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함상 발사, 잠수함 발사, 공중 발사는 아예 안 건드렸으니까 지상 발사를 서로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 그게 핵탄두든 비핵탄두든 사거리 500km 이상 되는 거, 500에서 5,500km 사이는 지상 발사하지 말자. 살벌한 거죠. 순항미사일이든 뭐 탄도미사일이든 핵이든 비핵이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100% 유럽을 배려한 조약이에요. INF 조약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죠. 예, 이 사정을 알고. 예, 만약에 트럼프 일기 때, 이게 트럼프 일기 때 탈퇴했거든요. 2018년부터 조치 밝기 시작해서 2019년에 탈퇴했어요. 트럼프 일기 때 이거를 탈퇴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미 육군은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다. 첫째, 미 육군의 지금 최신 전술 탄도미사일 프리즘, 그게 사거리 500이고 앞으로 그게 700, 1000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런 거 못 나왔어. 프리즘 없는 거예요. 이 조약 탈퇴 안 했으면. 이 조약 탈퇴 안 했으면 미 육군의 사거리 2776km 나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LRHW 없어요, 지금. 예. 이거가 지금 그 다양한 임무여단에서 운영하거든요. LRHW. 이거 없어요. 또 사거리 2414km짜리 토마호크를 지상 발사를 못 해요. 지금 미 육군이 이거 지상 발사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것도 다영역 임무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산하의 타이폰 부대가, 미디엄 레인지 케이퍼빌리티스, 타이폰 부대가 정식 명칭이 중거리 타격 부대예요. 중거리 타격 능력 부대. 네. 그 다음에 사거리 약 500km의 SM-6 미사일도 미 육군이 운영을 못해요. 이 역시 타이폰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은. 지금 필리핀 같은 데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일본은 좀 이거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일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한국엔 일부러 미국이 안 갖다 놓고 있는 거고, 뭐 그런 무기예요.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트워크 AI, 그러니까 초연결 AI 시대에서는 육군이 그 굉장히 그 중거리 타격 능력이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게 돼요, 육군이. 왜냐면 멀리 보니까. 좌표를 찍어주니까. 근데 육군이나 해병이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제. 생겼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지. INF를 탈퇴 안 했더라면 못하게 될 뻔했죠. 그래서 INF 조약이라는 거는 유럽을 특별 배려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빨까지 싹 뽑아버린 조약이에요, 이게. 트럼프 일기 때 이거 탈퇴한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네,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다 인정을 해요. 예, 이렇듯 미국의 2019년 INF 탈퇴는 한마디로 유럽에 대한 특별 배려를 걷어치우고 서태평양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육군 전력, 해병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예, 물론 아직까지 미국은 주한 미 육군에는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배치하지 않았죠. 한국이 잘 알아서 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무기는 협상 카드로 남겨두는 거지. 또 한국은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북한을 이제 저기 명분 삼아 가지고 이제 자주국방으로 중거리,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태고, 뭐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관점을 유럽으로 돌아가자고요. 예, 유럽에서는 이미 2019년 미국의 INF 탈퇴로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한번.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내놓고 유럽을 협박 모욕한 거란 말이죠. 아, 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에요. 이 소리를 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우리는 미국에 미리 통보까지 해줬어요. 꼭지 돌죠, 유럽이. 이제 미국이 뚜껑 열려서 무장을 엄청 강화할 일만 남았습니다. 러시아는 끝났죠. 예. 이 와중에 푸틴은 이제 김정은에게 사자, 곰, 야크 등 동물 70마리를 보냈죠. 짐승 같은 것들이 짐승을 주고받고 있군요. 예, 제발 동물 사랑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기야 솔직히 뭐 노골적으로 말해서 미사일 기술, 잠수함 기술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해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살벌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 레이블에는 북한용이라고 쓰죠. 우리 자유국방 무기. 이거 왜 만들었어? 북한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거 현무 5 왜 만들었어? 북한 때문에 만들었다니까. 무하부 드론 왜 만들었어? 북한 때문에 만들었다니까. 사거리 3,000km 저기 현무 3 왜 만들었어? 북한 때문에. 아니 북한이 어떻게 사거리 3,000이야? 쏟아보면 뱅글 돌아서 3,000km 가서 떨어질 수도 있지. 왜 그래 아저씨? 레이블에는 전부 북한용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중국용이에요. 앞으로 만드는 무기들이. 그래서 뭐 결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평양 집단은 우리의 살벌한 군비 강화에 대해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예, 김정은 군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